들어갑니다만은 우리가 준비한 영상을 좀 시청하시면서 2부 토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내외 기빈과 참석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전투표제 토론회를 통하여 선거는 자유민주체제의 시작이며 체제 수호의 보루라는 신념으로 사전투표제의 쟁점에 대한 실태 진단과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최선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도 도입 배경과 실태입니다. 사전투표제는 투표 편의 확대와 투표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유권자는 본 투표일 4-5일 전 신분증만 제시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제도 시행 이후 사전투표율은 25% 상승했으나 본 투표율이 21% 감소하여 그 격차는 4대6으로 근접하는 추세이고 전체 투표율 제고 기여도는 미미합니다. 오히려 투표 편의에 치중한 제도 운영과 감시 소홀로 위헌, 위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선거의 본질과 원칙 및 국가의 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 행사입니다. 헌법상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 준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및 선거 부정 방지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각종 선거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양극화 양상에 편승하여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와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제도의 위헌, 위법성 논란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제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됨에도 국회와 선관위의 외면과 함께 음모론에 함몰되고 방치됨에 따라 헌법 원칙과 입법 목적에 어긋난 대리, 공개, 중복, 조작투표와 불법투표지 무더기 투입 및 투표함 무단 교체 등 불법 사례 정황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의 유발 요인은 본 투표보다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제가 극도로 허술한 제도 설계와 관리 부실로 투개표 과정 전반이 선거 부정 방지의 무방비 공간으로 제공됨에 기인합니다. 투개표 과정은 첫째, 투표소 투표 단계, 둘째, 투표함 이송 및 보관 단계, 셋째, 개표 단계의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투표소 투표 단계에서는 본 투표 때 확보 및 보관하는 오프라인 증거자료, 즉 3중 실물 대조 검증 장치를 포기했습니다. 첫째, 투표소에 실물 선거인 명부를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본 투표소에는 종이로 된 실물 선거인 명부가 있어 투표자가 직접 서명 기록을 남깁니다. 반면 사전투표소에는 이 실물 명부가 아예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투표소 관리인 사인 대신 인쇄한 투표용지를 배부합니다. 본 투표 때는 투표 관리관이 자신의 개인 도장인 사인을 투표용지에 직접 꾹 찍어줍니다. 반면 사전투표는 기계에서 도장 이미지가 인쇄된 용지가 출력되어 배부될 뿐 관리관의 직접 날인 절차가 없습니다. 셋째, 투표지 일련 번호를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 본 투표지는 일련 번호지가 절취선을 떼어내어 별도로 보관함으로써 나중에 투표지 수량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지는 일련 번호를 분리하지도 따로 보관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투표함으로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확인된 정황 자료들은 오프라인 증거들과 대조할 수 없어 불법 투표지 식별 및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투표소와 통합선거인 명부 연결 전산망은 해킹과 조작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발견된 이상 정황들, 특히 관리인의 인장이 뭉개져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나 여백과 규격이 서로 다른 투표지, 그리고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지 등은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인 증거들의 미확보로 인해 실물 대조가 불가하여 검증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송 및 보관 단계에서는 첫째, 투표함 봉인 및 개함 시 폐쇄형 봉인지 사용을 거부하고, 둘째, 관외 투표는 전면 우편 투표로 진행하며, 셋째, 투표함 감시 CCTV 설치 제한 등으로 인해 작심만 하면 감시 소홀을 틈타 불법 투표지에 투표함 투입도 가능합니다. 개표 단계에서는 투표 참관인이 아닌 투표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개표 참관인이 봉인 상태를 검사하는 것은 부당하며, 개표 완료 전 개표 방송 허용과 외부 전산망을 연결하는 행위는 해킹과 조작의 위험이 있습니다. 종합 정리하면 투표소의 투표 단계에서 오프라인 증거 확보의 포기는 당초부터 검증 필수 정보의 생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는 첫째, 투표소를 선거 부정 무방비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국민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둘째, 25년 대선 양강 대결에서 본 투표와 사전 투표 격차를 보면
사전투표는 좌파가 우파보다 37% 앞섰고 본투표는 우파가 15% 앞섰으나 소수당 후보는 총 득표율 8.3%, 사전투표 8.8%, 본투표 7.94%로서 총 득표율과 사전투표, 본투표 득표율 격차는 미미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전투표제의 불공정성을 수치로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요구와 국가의 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법은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 보장과 선거 부정 방지를 요구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은 기본권의 보호와 균등한 기회의 보장입니다. 선거 부정 방지의 핵심은 선거 결과에 대한 구체적 실물 검증입니다. 둘째, 현행 사전투표 제도는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나고 선거 부정 정황의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유권자의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참여 기회는 4대6으로 거의 근접한 수준임에도 사전투표제의 투표일과 장소 선택의 자유, 선거기간 보장 및 투표 절차 이행 측면에서 본투표 대비 현격한 차별선거제도입니다.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해서도 본투표 때의 투표지 3종 대조 검증 조치와 달리 1대1 실물 대조 검증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헌재 판례는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 사안임을 이유로 보완 장치 마련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선관위의 기술적 보완 조치를 인정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선거 부정 직접 증거 자료의 제시 요구와 기각 결정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넷째, 국가, 즉 국회와 선관위는 국민의 주권 행사인 선거의 기회균등 보장과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구체적 검증 조치를 외면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전자선거의 명부와 본인 확인, 투표지 발급기 로그와 투표지 발급 수량 대조 등 보완 조치는 신분증 접촉 횟수와 투표지 발급 수량만 대조할 뿐 개별 투표지의 투명한 실물 대조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선관위와 국회에 묻습니다. 한 번이라도 온라인 통합선거의 명부, 투표지 발급기 로그 기록 등으로 투표함 내 투표지 수량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실물 투표지와 온라인 검증장치 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검증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 부정 방지에 합헌 적법하고 공정한 선거 제도라면 왜 차별받는 본선거 제도를 사전투표제로 대체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토론회에서 위에서 열거한 쟁점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하여 최선의 해법을 모색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는 본투표 방식대로 제도를 개편하여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초청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사전투표제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공경석입니다. 저희 헌정 토론회 사전투표제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는 사전투표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제도의 개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주제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또 방청석에 있는 참석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시간은, 주어진 시간은 원래 25분입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한 10분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좀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자는 이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깊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 중에 조금 전에 방영한 영상물에 대한 내용도 한 3가지 정도 중복되지만은 강조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 발표자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시고 변호사이신 황도수님입니다.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토론회 중앙재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시며 개인정보 분쟁소송위원장이신 이인호님을 소개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자유헌정포럼 사무총장이시고 변호사이신 심규철님을 소개드립니다. 세 번째 토론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국장 이상능님을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토론회의 개최 경고와 주요 쟁점 요지를 아까 영상물과 중복이 되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재강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과 공동 주최하는 사전 투표제 공개 토론회 개최는 역사상 최초입니다. 이 토론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국장이 참석하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자유헌정포럼은 지난 6개월 동안 사전투표제 실태 진단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참조해서 마무리 의견 수렴으로 이 보고서를 완성하는 그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소 완성 단계가 이번 토론회다. 그런 의미로 토론회를 개최되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방영한 영상물에서도 한 5가지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 중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에게 배부한 프로그램 책자 맨 뒤에 보면은 정책 보고서 안으로서 서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3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전투표제가 그야말로 투표 편의 제고와 또 투표율 증가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 지 만 11년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총 투표율 제고 측면에서는 실패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투표 편의 제공으로 위헌 위법성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신뢰는 추락 일도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전 투표제는 본 투표제와 비교해서 투표일 선택과 투표 장소 선정이 가능합니다. 선거 운동 기간도 단축 운영됩니다. 선거 절차 이행 부담 측면에서는 훨씬이라기보다 거의 무제한으로 해제한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4가지 측면입니다. 파격적인 차별선거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사전투표제는 개별 투표지의 불법 여부를 식별하는 실물 대조 3정 검정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투표 때에는 휴직 보관하고 있는 실물 선거인 명부의 작별 서명입니다. 두 번째는 투표 관리인 개인 도장 날인 근거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분리된 투표지 일련 번호지. 본투표에서는 이거 분리해서 보관을 합니다만 사전 투표에서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3종 실물 선거 검증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투표는 진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관위가 주장하는 이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검증은 행위자 본인의 흔적이 아닙니다. 기계가 만든 흔적이에요. 1대1 실물 대조 검증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한 검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검증 수단 측면에서도 명백한 차별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평등선거 보장 그리고 선거 부정 방지 여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방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다. 이 내용들이 전부 헌법 제24조를 비롯해서 공직선거법 제1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국가가 위반하고 있다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위반 내용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무유기가 뭐 따로 있습니까? 종합하면은 이 선거의 본질이라는 것은 국민의 주권 행사이고 목표는 민주정치 발전입니다. 본 선거가 되든 사전투표가 되든 목표와 본질은 같습니다. 원칙은 투명성, 공정성, 선거부정 방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투표하고 본투표는 이런 절차와 조건이 다르고 개별 투표지의 검증 수단과 방법도 다릅니다. 선거 결과가 왜곡되느니 안 되느니 이 문제를 떠나서 이런 사실 자체로서 위헌 비법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헌법 규정이 무시가 되면은 나라의 골격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특히 이 사전투표서는 실물 투표지를 대조하는 실물 검증 자료가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산망의 해킹 조작에 공간으로 제공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토론회가 정말 진지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거쳐서 공정한 국민 주권 행사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론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깊이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바로 토론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도수 교수님께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업무다. 본투표에는 있고 사전투표에는 없는 세 가지 이런 부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황도수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짜가 처음에 잡았을 때는 좀 멀리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절묘한 날짜입니다. 1월 6일. 사나흘 전에 베네수엘라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마약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정선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두로가 법정에 서면서 재판이 전개될 텐데 부정선거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중심 자리로 들어올 겁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를 저는 요즘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도적으로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를 입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 현행의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감사합니다. 예, 이건 우리 송 회장님 말씀에 크게 한번 쳐주십시오. 이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은, 이 모호하고 끝없는 싸움은 결국 가진 자들, 권력자들의 맛있는 반찬이 될 겁니다. 국민은 점점 외로워질 거고요. 그 과정에 대한민국 자체가 주변의 강국한테 먹힐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토론 또 내용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그 부정선거 또는 이쪽 공직선거법 제도를 얘기하면서 제목을 음모론이 음모다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제도적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저는 반박받았습니다. 음모론자라고요. 아니 왜 법률이 잘못됐다, 제도가 잘못됐다 얘기하는데 왜 제가 음모론자가 돼야 됩니까? 제가 부정 자체에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은 이런 식으로다가 양극화시키고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이 고맙습니다. 5천만 국민이 같은 대한국민인데 왜 적을 만들어가면서 죽입니까? 저는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맞추는 데까지 한번 맞춰보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맨 꼭대기입니다. 음모입니다. 음모. 뭐냐? 여럿이서 비밀리에 모의하여 불법 비도덕 목표를 달성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이용하기 위해 꾸미는 계획이나 행동을 음모라고 합니다. 음모론은 뭐냐? 사회적으로 아주 큰 부정, 불법, 부도덕 사건의 원인에 대하여 배후의 커다란 권력 조직이나 비밀스러운 단체가 음모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주장들입니다. 많은 사람은 부정한 사건의 원인이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할 때 음모론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의 원인이 명백한데도 그 원인 원리를 모호 불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럴듯한 음모론을 일부러 만들어 퍼뜨리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음모론을 이용해서 국민이 그 부정사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현혹하려는 또 다른 음모입니다. 이런 경우 그 음모론은 그 자체가 음모로 기획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선거 부정제도에 관해서 제도가 잘못된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음모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죠.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으니 벌써 12년이 넘어갑니다. 사전투표는 법률과 선관위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한 투표 제도입니다. 게다가 주권행사 절차를 정하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비교적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쭉 넘어가서요. 16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문단입니다. 뒤에서 이제 보듯이 사전투표, 본투표를 비교해보면 사전투표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지는 제도적으로 분명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이처럼 사전투표는 제도적으로 흠결이 분명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전투표의 부정 논의에는 항상 음모론이 붙어 다닙니다. 사전투표에 선거 부정이 있을 수 없는데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하니 선거 부정을 말하는 것은 모두 음모론이라는 게 그 요지입니다. 이 음모론은 선거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 논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의 제도적 흠결을 논의하는 것조차도 너 음모론자다 라고 뭐랍니다. 게다가 이 음모론은 갈수록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선거소송에서 부정을 주장하는 원고가 번번이 패소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선거 부정 주장이 음모였기 때문에 패소하는 게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 자체가 객관적 증거 자료를 모두 폐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은 패소라는 결과에만 주목하면서 음모론에 수긍합니다. 이렇게 번져가는 선거부정 음모론 앞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음모론은 어떤 형태의 음모론인가? 선거부정 여부가 불분명해서 발생하는 음모론인가? 진실을 감추기 위한 선전선동을 위해 조작된 음모론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의 제도적 흠결론이마저 음모론으로 덮어버리겠다는 상황이면 음모론 조작에 대해 더욱 의구심을 증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형태로든 선거 부정을 언급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음모론자인지 아니면 사전투표의 완벽성을 선전선동하면서 사전투표 부정을 주장하는 국민을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음모론자인지가 쟁점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이 쟁점의 결론은 음모론이 부정의 원인이 모호해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부정사태의 원리가 명백한데도 국민을 현혹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투표의 제도적 흠결이 실제로 명백한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해 보면 됩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전투표 어떤 제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투표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첫째, 둘째, 세 번째 문단에 썼습니다. 세 번째 문단 볼까요? 민주주의에서 독재자들은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독재합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가면은 선거를 지배하는 데서 완성하게 됩니다. 선거를 어떻게 지배하냐고요? 옛날에는 체육관에 모아놓고서 99% 찬성 투표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뿐이라 은밀한 선거 지배도 있습니다. 선거 부정을 획책하는 방법입니다. 겉으로는 국민이 공정하게 투표하는 것처럼 포장해놓고 실제 투표 결과는 독재자가 조작해서 만들어낸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권자의 투표 행위는 개개주의 발도장일 뿐일 것입니다. 사전투표의 위험성이 뭐냐? 한번 볼까요? 사전투표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미 충분히 앞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누구든지 사흘 동안 이틀 동안 언제든지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갈까요? 죄송합니다. 14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렇게 환상적인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환상적인 제도가 가능한 건 오늘날 발달한 전산정보통신기술 덕분입니다. 전국 각지의 투표소를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하니 중앙의 전산 시스템 서버로 투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투표했는지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모두 전산 시스템에 있는 전산정보통신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투표소마다 번거롭게 선거인 명부 종이 책자를 비치하면서 투표인들이 일일이 서명 날인하게 하는 불편함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유용하지만 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보시지 않았습니까? SKT, KT, 심지어 쿠팡까지 조작, 해킹 당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보기술을 투표에 이용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우리보다 먼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하게 정보기술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 다음 문단 볼까요? 그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문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요. 선거의 공공성 원칙은 다른 헌법 이기 예외를 정당하지 않는 한 선거의 모든 절차와 과정이 국민의 검증 가능성에 지배하여 노려야 한다. 여기에서 선거와 선거 결과에 대한 심사, 검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선거인의 투표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투표 결과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전자투표기기의 사용은 선거와 투표 결과의 확인에 대한 전반적인 단계가 특별한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유권자에 의해 검증될 수 있을 때에만 헌법상 요청이 부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종이 투표에서는 검증이 가능하지만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오류 또는 전자투표기기의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교한 선거 부정 행위는 그것이 인간이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정보기술 이용하는 건 좋다. 그러나 그것을 오프라인 실물 증거로 검증할 수 있을 때만 이용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전투표는 그 검증 방법을 싹 없애버리는 제도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그러면 어떻게 없앴는지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투표할 때 본투표, 사전투표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본투표는요. 철저하게 검증 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검증 방법을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간단히 당일 투표, 본투표에서는 왼쪽입니다. 선거인 명부라고 하는 오프라인 실물 증거 자료가 있고 투표인들이 다 사인하고 도장 찍습니다. 두 번째,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나눠줄 때 일일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아, 이 용지가 진짜 용지야 라고
그리고 세 번째, 투표지를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투표용지에 붙어있는 일련 번호지를 따로 떼서 보관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남자 여자 헤어질 때 증표에다가 거울 나눠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는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선거인 명부가 어디 들어가 있느냐? 전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신분증 내놓고 스캔하고서 내가 투표인이야 자격만 입증할 뿐이지 그 전산 속에서 몇 명 투표했는지는 누구만 아느냐? 전산만 아는 겁니다. 예? 전산을 조작하면은 100명 투표해도 200명 투표하는 거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지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지 진짜 가짜인지는 뭘로 구분하냐면은 투표지에 찍은 투표관리관의 도장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도장이 없이 인쇄 날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말이 날인자가 붙어서 이것이 도장이라고 착각하는데 미안하지만 그냥 인쇄일 뿐입니다. 그냥 빨간 인쇄죠. 빨간색 인쇄는 무슨 도장입니까? 빨간색 인쇄는 누구든지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가짜 투표지가 마구 투입이 돼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일련 번호지 떼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 또 내 아이인지 증표를 갖다가 거울을 나눠줘야지, 찢어진 거울을 나눠줘야지 서로 맞춰볼 거 아니겠어요? 맞춰볼 수 있는 일련 번호지가 떼지 않습니다. 같이 붙어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조금 더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볼까요? 20페이지요. 20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반가로 3 통합선거인 명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본투표에서 선거인 명부를 종이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의 투표인이 서명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는 제도는 누가 투표했는지 투표지 전체 숫자가 몇 장이 나갔는지를 특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 44조의 2하에 하면은 통합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 통합선거인 명부가 뭐냐? 종이가 아니고요. 전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투표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투표소마다 명부를 갖다 놓으려면요. 선거인이 4,200만이에요. 그러면 400페이지 책으로다가 10만 권입니다.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전산에다 두겠다. 우리 전산을 믿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있을 수 없죠. 나중에 이제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전산 속의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 해킹해서 투표지 전체 숫자를 늘린다면 그 부정을 입증할 방법이 뭘까요? 게다가 투표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누가 날리는 것도 아니에요. 인쇄 날인. 이름만 날인이죠. 인쇄, 빨간 인쇄만 되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두 번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거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밑에 부분 반가로 4번입니다.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의 날인입니다. 읽어볼게요.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은 단순한 인쇄용지 투표용지를 그냥 용지가 아니라 이제 도장을 찍었으니까 진짜 투표용지로 변경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는 일입니다. 계약서 용지에 당사자들이 날인할 때 처분문서로서, 법률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처분문서로서의 계약서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관리관의 사인 날인을 날인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률에서는 도장찍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법 158조에 보면 사전투표관리관은 줄친 부분을 내려갑니다.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그리고 일련 번호지를 떼자고 선거인에게 투표지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 중앙선관위가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 다음 문단이에요.
공직선거관리 규칙으로 투표관리관 사인을 찍지 않아도 된다고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에 분개하는 겁니다. 법률에 도장 찍으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규칙 84조에 의하면 사망해서 4조 투표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 날에는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어요. 이거 정면으로다가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2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 규칙 조항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기가 막힌 건 대법원이 위 규칙 조항을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날 사법부의 현실이에요. 앞서 보았듯이 인쇄 날인은 이름만 날인일 뿐 그대로 그냥 인쇄입니다. 인쇄는 날인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명백한 판단인데 그것조차 눈 감는 사법부의 현실, 그 무능함이 안타깝다고 저는 한 국민으로서 분노하고 싶습니다. 아니 위원장이니까 국가리 그런 상태가 나오죠. 해체해야 오늘은 발제하고 토론하는 거니까요. 그냥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운동할 때 제가 이걸 발표해드린 이유는요. 운동할 때 힘있게 운동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론적으로만 머리를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번호지예요. 1년 번호지의 수집 보관의 뜻은 뭐냐면요. 1년 번호지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서 떼어서 따로 수집 보관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원래 하나로 같이 붙어 있는 것을 따로 떼어서 보관하는 제도는 나중에 둘을 맞춰봄으로써 제 짝인지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잖아요. 정포로서 거울 조각을 서로 나눠갖고 헤어지는 장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1년 번호지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률안에 대놓고 써놓고 있어요. 1년 번호지 떼지 말고 주라고. 이게 제도가 잘못된 거죠. 최소한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중간보다 조금 밑에 부분 동그라미 3번이 있습니다. 1년 번호제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그 제도를 이렇게 손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가 있거든요. 관내 사전투표에서만이라도 1년 번호제 제도를 유지했어야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는요. 사실 비밀투표, 비밀선거 위반할 수 있어요. 제가 가령 놀러서 강원도 고성에서 투표를 하면요. 제 투표관리소 쪽으로 올 때 몇 명 안 되니까 황도수가 누구한테 투표했어 이게 알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내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관내는 내 나발에 사는 거잖아요. 누가 누구 찍은지 모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5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관내 사전 투표는 투표의 숫자가 많으니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비밀선거 원칙 해칠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보면은 실제로다가 158조 5항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우편함에다 넣지 않고 그냥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뒀어요. 바로 이런 게 관내와 관내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문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망, 제3항과 4항의 5항이죠. 3항과 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투표함에다 직접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1년 번호지 띄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최소한도. 아무튼 정리해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미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확실히 다른 제도이고요. 사전투표는요. 증거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둘 중간에 하나가 우리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손쉽게 가기 위해서 본투표를 사전투표처럼 바꾸든지 아니면 사전투표를 본투표처럼 검증할 수 있도록 옮기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 다 생각해 봤어요.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본투표를 개선해서 사전투표처럼 편안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뭐 이따 이제 투표를 해 하고서.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가운데 부분입니다. 단언하건대 본투표 제도를 현행 사전투표처럼 허술하게 변경하지는 못하리라. 국민의 반발이 엄청나게 거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전투표를 바꾸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폐쇄님 앞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29페이지 보겠습니다. 29페이지요. 29페이지 결론 부분입니다. 사전투표는 선거 부정이 어떤 형태로든 자행될 위험성이 있는 제도적 흠결을 안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거는요. 그 흠결의 내용이 선거 부정이 있어도 그 부정 여부를 입증할 공식적인 증거 자료를 없애는 형태의 제도적 흠결이에요. 이 투표제도의 수립 운영과 관련된 선관위, 정당, 정치인들이 제정신을 가졌다면요, 이런 사전투표의 제도적 흠결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했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하고 이런 시비를 없앴을 거라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국장님 계시면 선관위는요, 음모론자의 수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그냥 토론만 하는 건 이거고요. 제 발제자로서 좀 오늘은 톤이 좀 높습니다. 높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가 제도적으로 악법인 걸 알고 있어요. 왜냐? 김어준 씨가 이 부분에 가서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사전투표 제도가 거지 같다는 걸 정확히 설명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입 꽉 다물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뭔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 아까 우리 주호영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들도 선거제도에 관해서 입을 다물라. 이게 뭐 기본 원칙이라는 태도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30페이지요. 음모론은 이들의 이러한 정치적 계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제도적으로 흠결이 명백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 부정과 관련된 논의라는 이유로 음모론을 덮어씌우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있다,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다만 제도적 흠결을 개선하자는 주장조차도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음모론은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말하면 누구든 범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겠다는 형국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끝낼게요. 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정리합니다. 현행 사전투표를 지속하는 건 선거의 공정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사라지면 국민의 투표권은 무용중립이 되고요. 투표권을 잃으면 주권을 잃습니다. 투표는 국민이 해도 투표 결과는 독재자가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 주권 국가가 아니라 독재자 주권 국가가 될 겁니다. 결국 내 나라를 잃는 겁니다. 이대로 더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음모론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를 두고 증거 없는 지르탕 시비 싸움에 빠져있을 때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기 전에 사전투표에서 부정 위험성을 품고 있는 제도적 흠결이 무엇인지를 따져먹고 공론화함으로써 건전한 미래지향의 장이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 황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독재,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선거 지배에서 완성된다는 이런 측면에서의 지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독재를 합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통신기술의 와신, 여기에 싹튼 음모론,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핵심적인 이제 말하자면 사전투표제의 결합 내지 쟁점은 검증 가능성을 제거해버렸다 이거예요. 검증 가능성이 뭐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만, 첫째는 선거인 명부의 실물 서명, 본인 서명. 두 번째는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 세 번째는
투표지의 일련 번호지 이걸 전부 모아가지고 그걸로 투표지가 나오면 검증 대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투표는 그게 모듈이 제거됐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검증은 불가능하다. 그런 주장 아닙니까? 예. 그리고 끝으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사전투표대로 하든가 본투표대로 하든가 양자 태결하라 이거죠. 그렇지. 이렇게 많은 결함과 국민적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겠느냐. 본투표 방식대로 하되 거기에 따른 대안은 이런 결정을 전면 보완하든가 안 그러면 본투표대로 단일화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맞답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토론입니다. 아까 소개 말씀드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이인호입니다. 한도수 교수님의 발제문을 미리 보고 제가 토론자로서 우리가 토론하면은 뭔가 반대 토론도 있고 해야 되는데 반대 토론을 할 끈덕지가 없어서 찾다가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이제 한 교수님은 이 사전투표제도 제도적 결함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고 이걸 좀 헌법 이론적으로 어떻게 좀 위헌성을 논증을 할 수 있을까 같은 이야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헌법 논증 형식으로 조금 수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는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헌법 이론적인 관점에서 조금만 더 추가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제 소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뭐 한 교수님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짧게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지금 현재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글에서는 아까 한 교수님 짧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독일에 연방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헌법재판소 같이 2009년에 전자투표기 연방하원위원선거입니다. 연방하원선거에서 전국으로 이렇게 전자투표기 도입한 건 아니고요. 일부 지방의 어느 선거구에서 투표소에서 전자투표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 자체를 도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투표기가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전자투표기를 쓴 과정에서 핵심적인 그 과정이 검증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위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의 결과의 정확성만 따진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의 검증 가능성을 따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2009년에 이 결정은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고 물론 지금 저희들의 사전투표 제도하고는 조금 다른 심판 대상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아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자투표기 자체의 위헌성을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헌법적 원리는 결국은 일반 시민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이 그 선거의 핵심적인 과정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일반 시민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절차적 보장이 되지 않은 안전장치가 없는 선거제도는 전자투표기는 위헌이다라는 취지고요.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선거 원칙으로 많이 이야기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헌법에 선거의 원칙 4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선거의 원칙, 평등 선거의 원칙, 보통 선거의 원칙, 그다음에 비밀 선거의 원칙, 직접 선거의 원칙, 이렇게 4가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한데, 근데 공개 선거의 원칙은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선거의 원칙. 그러니까 뭐 전자투표 제도가 들어오기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자투표 제도가 갖는 이 오늘날 전자투표나 또는 내지는 그 기술을 전자투표의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것에 대해서 헌법적 통제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2009년에 독일 연방헌재가 그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 줬던 거고요. 우리 헌법학계에서도 일부 헌법 교수님들이 독일의 연방헌재를 소개하면서 우리 헌법 안에도 공개 선거의 원칙이 당연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선거의 원칙, 그러니까 검증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선거 절차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선거 절차는 무효다 또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헌법 원칙이 저희들 인식 속에도 잘 없었고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까지 헌법 이론적으로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2009년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그 원칙을 확립했고, 저희들도 충분히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헌법 안에도 116조의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선거가 공정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원칙이죠. 그래서 IT 기술이 선거에 도입되는 이 마당에서는 분명한 하나의 원칙이 공개 선거의 원칙이다. 검증 가능한 선거 절차가 하나의 헌법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만 놓고 강의하다가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하니 좀 목이 타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앞에 좀 소개를 했고요. 헌법재판소 우리 지금 거리는 3가지지 않습니까? 통합선거의 명부가 누가 투표했는지 또 총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검증할 수 없다는 거죠. 전체의 투표 인원수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은 중간에 누가 투표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은 검증 가능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여기서도 뭐 지금 한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신분증 전자 이미지 외에는 없고, 이것을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저는 이걸 폐기하는지 나중에 선관위 좀 묻고 싶습니다. 선거일 후에 30일이 지나면은 전자 신분증 전자 이미지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도 아닐 것 같은데, 또 비밀 투표의 관점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거는 이제 선관위가 좀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법률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거를 입법을 통해서 개선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공개 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입법 장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충분히 지금 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문제는 법률에서는 분명히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관위가 규칙으로 인쇄용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위 규범에서 그 법률의 내용과 다르게 완화시켰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법적으로는 제가 봐도 제가 그동안 한 30년간 법 공부를 하면서 해석을 해왔는데,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인쇄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위 규범에서 말하는 것이 법률의 입법 의사를 명백히 위반하는 거 아닌가? 그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은 결국은 개인 도장을 찍으라는 것은 나중에 검증 가능하게끔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검증 가능성을 인쇄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없애버린 거거든요. 이것도 저는 선관위에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이런 것이, 그러니까, 결국 그것 통해서 만약에 검증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뭐 양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검증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게 대법원이 또 이걸 허용을 했습니다. 합법이라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대법원의 판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대법원도 판단을 잘 내릴 때도 있는데 이 판단은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직인도 이제 법률에 보면은 인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은 인쇄로 가능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 논리는 정말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직인하고 여기 지금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찍는 거는 전혀 기능이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리고 그거는 법률에 되어 있죠. 법률에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하위 규범에서 이걸 변경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의 입법 의사를 명백히 위반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대법원의 논리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대법원의 결정도 종격 판결이 많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선관위 쪽에서 이 부분을 조금 혹시 나중에 설명이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투표용지 1년 번호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번호표 처리에 관해서는 법률에 1년 사전투표에서 1년 번호표, 1년 번호지 부분을 떼지 않고 투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투표용지를 전달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입법자가 이런 규정을 두었는가? 이걸 떼내서 나중에 검증이 가능하게 비교해서 실제로 투표자 수와 투표지 수가 동일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입법자 스스로 폐기시킨 겁니다. 이해 안 되죠?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 저도 그 부분은 사실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떼냈다고 해서 그게 신속한 투표의 편의성이나 이거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그 취지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선관위 계십니다만 선관위의 입장은 우리 선거에서의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의 편의, 투표자의 편의 또는 행정적 편의 또 투표수를 많이 합한다라고 하는 그 가치와 지금 헌법상 공개 선거의 원칙이 요구하는 검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비교될 수 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저는 사기꾼이야. 예, 비교될 수 없는 가치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 가치 앞에 중요한 공개 선거의 원칙이 갖는 검증 가능성의 가치를 포기한 거 아닌가. 지금 이것이 지금 문제인데 문제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걸 짚어주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사전투표 제도를 합헌 이번 재판부에서 구인 전원일치로 합헌했습니다. 이전에도 이전 결정에도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논리를 보면은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그건 합헌일 수 있죠. 그 자체를 위원회라고 단정시키기 쉽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도 놓친 논리가 지금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공개 가능성의 원칙에 선거 공개의 원칙에 따른 검증 가능성의 그 가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정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논정의 누락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에 관한 그 부분을 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합헌했습니다. 저는 재판부가 바뀌면 다시 이 문제를 재점검을 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 것으로 일단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 토론 요지 보면은 독일 연방제 헌재의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 3월 3일자 전자투표기로 사용한 투표 개표를 위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검증 가능성이 없는 투표, 그거야말로 공개투표, 공정투표에 대한 말하는 도전 아니냐,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거든요. 제 말씀이 맞습니까? 그 문제하고 그다음 이제 세 가지의 아까 검증 자료, 뭐 한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매우 핵심 과제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홍도수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이인호 교수님도 첫째는 선거인 명부 실물 대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 자료, 선거 투표인의 서명이다. 두 번째는 투표 관리인의 검증 자료로서 자기 개인 도장 날인하는 거다. 세 번째는 또한 분명한 자료가 투표지에 붙어있는 1년 번호지, 그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보관한다. 이 세 가지가 3종 대조 검증 자료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없다. 본투표대로 하든지 뭐 해야 되지 않느냐. 선관위나 그 다음에 헌재나 대법원은 그게 현재의 전자 기록에 의한 근거 자료가 검증 가능하다라고 합분 내지 합분 판결을 했다. 이게 지금 큰 쟁점인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법치가 어떤 겁니까? 헌법을 위반할 수 있는 법률이 없듯이 법률을 위반하는 규칙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버젓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종합 토론할 때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하고, 다음은 우리 심규실 의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한 토론문이 있습니다만은 앞서서 우리 홍도수 교수님과 우리 이인호 교수님,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훌륭하신 헌법 교수 두 분이시죠. 이 두 분이 정말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붙인다는 게 좀 외람됩니다만은 제가 준비한 발제문도 있고 해서 토론문도 있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좀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인호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0월 달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사전선거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했는데 다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태도를 보고서 참 아직도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너무 참 안일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그만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이인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2009년도에 독일의 연방 헌법재판소가 전자기기를 이용한 공직선거 이 시스템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무슨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2005년도에 실시된 연방 하원선거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무슨 부정이 있었다는 건 발견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인호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대로 이 전자기기를 이용한 투표제도는 전자기기에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문외한인 사람은 검증할 수가 없다. 자기 투표가 제대로 어떻게 결국에 반영되는 것인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제도를 쓰는 것은 독일 연방 내에서의 이런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불합치한다. 그래 앞으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한 게 헌법 불합치입니다. 앞으로 쓰지 말라는
비소급적 효력을 갖는 위원 결정,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 이제 이따 좀 결론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독일의 시민단체는 해킹 가능성을 딱 실험 결과 제시했습니다.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연방헌법재판소가 해킹이 가능하구나. 이거 그대로 이 제도 시행했다가는 큰 탈날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만 가지고 헌법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지금 중앙선관위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것 같다. 대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위원이 아니라는 식으로 결정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우리나라 현행 선거제도가 왜 위헌인가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뭐 광범위하게 아주 꼼꼼하게 자료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못했습니다만,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사전 선거제도 다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신청을 받지 않고 그냥 아무나 가서 그 투표소에 가서 전국 어디에 투표소나 가서 이렇게 사전 투표하는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미국도 다 신청받고 합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독일도 그렇습니다. 신청주의를 채택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이제 중앙선관위가 여러분 아까 독일연법 법제과도 말씀했습니다만, 독일이라는 나라가 무슨 뭐 IT랑 이런데 그 효능을 몰라서 그런 선거 전자기기를 못 쓰게 했겠습니까? 이 선거제도는 국민 한 사람이라도 의혹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이 있건 없건 의혹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아날로그적으로 하라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개표 하라는 겁니다. 수개표. 독일제가 조작했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 불결정 이후에 다 수개표합니다. 그래, 의혹을 없게 되는 겁니다. 의혹을. 네, 국민학자가 이렇게 선거 때마다 의혹 생긴 게 2020년 총선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의혹을 가지면은 국민이 의혹을 가는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는 이런 제도 하지 말라. 이런 결정을 헌법제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선관위가 나름대로 뭐 제도를 개선해서 뭐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선거 부정 없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결정했어요. 한번 여러분 헌법재판소 결정 읽어보세요. 난 이건 너무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와 접근 태도가 너무 다르다. 이런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법정 선거 기간이 있잖아요. 법정 선거 운동 기간. 대통령은 22일이고 나머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는 13일입니다. 법정 선거 기간에 이렇게 두는 이유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자기를 알릴 기간이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 또 유권자로서는 그 정도 기간은 돼야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겠다. 이런 전제가 깔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전제가 무너지면은 이건 선거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물론 13일이라는 기간 동안 아니면 대통령이 22일이라는 기간 동안 후보자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나는 그날엔 정말 좀 투표를 하고 싶은데 투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해서만 신청받아서 사전투표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법정 선거 기간을 허용한 그런 정신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는 자기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간이 보장돼야 됩니다. 근데 출마해본 저도 경험한 거지만 사전선거 끝나고 나면 풍선에 바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는데 나 투표했어요. 사냥해 봅시다. 이런 사람 만나면은 운동하는 후보로서는 맥이 빠집니다. 더군다나
운동하는 후보를 뽑지 않은 사람들 졸업하면서 갑니다. 4년에 또 나올 겁니까? 그때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지나가요. 근데 지금 여러분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투표를 올리자. 여러분 투표를 편하게 하면은 투표율이 약간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입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각종 통계를 보니까 투표율 제고에 기여 안 했어요. 제가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볼게요. 1987년에 대선 때 사전투표제도 없었습니다. 그때 대선 때 전국 투표율이 89.2%였어요. 그런데 이번 김문수 후보님이 나온 21대 대선, 이번이 21대 아닙니까? 21대 대선 전국 투표율 79.4%. 그때보다 10% 줄었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제도 없어도 국민이 투표에 관심이 가지면은 투표를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사전투표제도에 생긴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본투표를 확 줄어들었어요. 본투표해야 투표하는 인원은 사전투표에만 자꾸 올라갑니다. 지금은 이제 사전투표나 본투표는 거의 뭐 45대 55 그 투표율이 이래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하는 취지가 완전히 몰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법정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하면서까지 이렇게 사전투표가 이렇게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판인데도 법정 선거운동을 이렇게 또 보장하면서 그다음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또 회의가 들잖아요. 이건 저들이 못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과 보안성이 결여된다는 이거. 물론 선관위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 본투표 선거일까지 4, 5일간 투표함을 다른 데 보관해야 됩니다. 선관위 그 지역 선관위. 또 관내 사전투표는 또 우표별로 배달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선관위에 또 관할 선관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안전성이 100% 보장될 수 있겠느냐는 염려를 다 합니다. 서다 부정이 없다 하더라도 염려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염려를 자꾸 하게 하는 제도는 우리 제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이에요. 그 피터 드러크라는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나는 알아고 있는 상대방이 뭐라고 들으면 내가 뭐 표현에 문제가 있든가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이 다 사전투표제에 문제가 있다는데 선관위만 문제 없다고 자꾸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다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대한 민주공화국은 이 선거제도에서 운영되는 제도, 시스템에도 과언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서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기는 제도를 찾아내서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투표율만 올리자면 투표의 편의를 위해서 투표를 올리자는 이 제도가 지금 선거 때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면은 이 제도는 문제가 있고 의혹을 전면 폐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황 교수님이나 우리 이인호 교수님이 제기하신 그 세 가지 문제, 우리 투표 관리관 사인날의 문제, 또 1년 번호지 문제, 또 투표자의 그 인형을 짧게 30일만 보관 기간이 그렇게 선거 전일까지만 하게 돼 있는 문제, 이런 문제 등이라도 최대한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하는 국권이 있었어요. 1년 번호 제도 사전선거에서도 도입하자. 또 법 집행이 뒤집혀져 있는데 예, 그다음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다. 예, 또 투표관리관이 자기 직접 날인을 하도록 하자. 또 이런 제도를 또 사전투표함의 보관 이송 과정 그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해서 언제든지 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제도 개선안이 반영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21대 국회에서 한 번도 심의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심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아시듯이 국회 그 법안 개정에서는 여야 간에 그 안건이 합의가 돼야 그 상임위에서 그 안건의 그 심사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결국 한사코 그 안건에 동의를 하지 않고 또 우리 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 발의해놨지만은 이거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열정 가지고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법안만 발의해놓고 그냥 21대 끝난 겁니다. 네, 이런 그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독일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독일은 그 내답사라는 그 회사가 제공한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선거제도를 운영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답사가 제공한 선거기기가 전자기기가 해킹 가능성이 있음을 시민단체가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거기를 수긍한 겁니다. 아 이거 지난 2005년 연방하원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앞으로 써서는 안 되겠다. 언제라도 부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국정원이 중앙선관위 선거 그 서버가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근데 선관위의 대응은 좀 너무 안해하지 않느냐. 이따 우리 이상민 국장님 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국장님께서는 여기 제기되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까 1년 보는 문제 이런 것도 포함해서 왜 선관위가 이런 그 제도 개선을 안 하시는지 최소한 사전투표제도를 폐지는 못할 망정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왜 안 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선거 부정 문제 가지고 많은 시민단체께서 특히 우파의 시민단체 분들께서 참 토요일마다 주말마다 나가서 불을 지고 하시는데 이제 저는 거기에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독일 내답사가 제공한 전자선거기기가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시민단체가 해킹을 해봤어요. 한번 해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꼼짝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64년도에 무우집파동 아세요? 중학교 입학시험인데 중학교 입학시험 문제 다음에서 엿기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정답은 아밀라제였어요. 근데 그 지문 중에 사지선장 지문 중에 무우집이 하나 있었어요. 학부형들이 무우집 가지고도 엿기름 만드는 걸 실적에서 내보였어요. 무우집 학부형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 인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바람에 서울시 교육감이 날아가고 교육부장만도 책임지고 날아가고 그때 그런 나시죠? 그래서 우리 우파의 시민운동도 지금 뭐 서버값 부르짖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서버만 가면 된다는 게 실적으로 보여줘보세요. 네. 실적으로 한번. 네. 좀 비용이 들더라도 모금에서 비용을 모으더라도 정말 컴퓨터 전문가 동원해서 서버 까면 이 문제가 파악된다는 실적으로 보여줘. 그러면 훨씬 더 차원 높은 시민운동이 되지 않겠느냐. 네. 해킹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거법을 개정하고 나아가서 사전선거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이런 뒷받침 또 헌법재판소가 꼼짝없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실전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좀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신규철 우리 토론자께서 5가지 말씀하신 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신청주의를 배제했다. 아무데나 그냥 지 가고 싶은 날짜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뭐 전화 한 통 없이 지금 뭐 어디 밥 먹으러 가도 여관 잡을 해도 예약제도 그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습관화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약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신청주의가 배제됐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수개표 촉구하셨어요. 세 번째는 선거운동 기간이 4월 까먹었다. 후보를 알 권리를 박탈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안전성, 보안성 말씀하시는데 이건 여기다가 공개성, 공정성 이런 문제하고 다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해킹 가능성. 이것도 우리 세 분 다 우리 한도수 교수님, 이인호 교수님 세 분 다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상릉 국장님께서 20분 동안 토론하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인입장 이상래입니다. 보통 제도나 토론에는 찬반 의견이나 상반기 입장이 많은데 오늘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우선 중앙선관위 실무국장으로서 오늘 논의하는 사전투표 폐기, 주로 폐지를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이나 의견, 그런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하고 해서 정치효율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제시한 적절하죠. 네,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논의가 되는 게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성에 기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고 어떤 안정장치들이 있는지 일단 사실관계부터 먼저 명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국민집권주의의 핵심 수단이 선거제도이고 지금 부재자 신고 과거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되던 이런 유권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2014년도에 본격 시행됐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절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사전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정당 후보자 측 참관인이 먼저 투표함이 잘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지 그리고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단말기에 투표용지 발급 기록이 없는지 먼저 이상문으로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투표를 개시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인 신분증 제시하면 본인하고 한 후에 통합선거연구에서 본인이 맞는지 정당한 선거인이 맞는지 이걸 확인하고 본인 맞으면은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손도장이나 서명을 한 후에 투표용지를 출력해서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그리고 투표용 관외 선거인에게는 회전형 봉투를 함께 교부하지요.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선거인은 기표에서도 기표를 한 후에 관내 선거인은 관내 수전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고 관외 선거인은 투표지를 넣고 봉함한 관내 회송용 봉투를 관외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투표소에 가셔가지고 많이 보시고 잘 아시는 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그 다음입니다. 투표가 마감이 되면은 관내 사전투표함은 자물쇠로 봉쇄를 한 다음에 정당 후보자 참관인이 자물쇠 채운 부분에다 특수공인지로 서명한 특수공인지로 봉인까지 실시한 후에 구식은 선관위로 함께 호송경찰과 함께 이송을 합니다. 이송된 관내 사전투표함은 각 구식은 선관위에 정당 추천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분들한테 인계를 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이때부터 개표소 이생할 때까지 이동 없이 그대로 보관합니다. 그 다음 관외 사전투표는 우체국에서 투표 마감 후에 투표함을 개함해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봉투지요. 확인한 다음에 회송용 봉투 운반 상자에 담아가지고 봉인까지 한 후에 참관인, 호송경찰과 함께 우체국에 인계를 합니다. 그럼 우체국은 등기 우편으로 구식은 선관위로 배달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후에 이송할 때까지 보관하고 관외 사전투표는 우체국으로부터 등기 우편으로 배달이 되면은 이거 역시 정당 추천위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참관하에서 회송용부터 수량을 세고 정당은 선거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접수한 다음에 정당 추천하고 같이 CCTV가 설치된 장소에 그대로 투입을 하고 정당 추천위원이 직접 그 서명한 특수공인지에다 해서 공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 출입문도 정당 추천위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인합니다. 이런 절차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계속 가짜 투표지 투입 그런 거를 걱정하시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CCTV가 보관하고 녹화하고 이 상황은 정당 추천위원이 매일같이 와서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발제문을 보니까 이 장소에 선관위 직원이나 보조직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 추천위원이 그렇게 공인해서 들어갈 수 없도록 해놨고 들어갈 때도 항상 같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면은 당연히 CCTV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으니까 누가 출입하는지 다 녹화되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가 마감이 당일날 18시에 되면은 정당 추천위원하고 정당 후보자 측 참관인들이 다시 우편 투표함이나 관내 사전 투표함을 확인하고 이상을 확인한 등 호송 경찰하고 함께 개표소로 이송을 해서 개표를 실시합니다. 이 사전투표 절차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사전투표소에는 선관위 직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위촉된 수십만 명의 공무원하고 공공기관 직원 일반 시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 모든 과정을 투표를 개시하기 전서부터 개표가 마감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정당 후보자 측 참관인이 계속 따라다니고 정당 추천위원이 계속 따라다니고 그렇게 되고 CCTV도 24시간 녹화가 되고 감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투표함을 또 봉인하고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추천위원이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관위 직원이나 특정인들이 이 절차를 하는 게 아니고 폐쇄된 공간도 아니고 그런 인력도 아닙니다. 이해관계자이거나 그러는 정당 후보자 참관인이나 정당 추천위원이 그런 감시와 견제를 받는 공개된 절차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진행 과정에서 말씀 우려하시는 것처럼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투표지를 투입한다든지 이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 시간에 하시고 투표 관리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그 선관위가 해오던 자기들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일단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그걸 나중에 그런데 지금 이때부터 자꾸 말씀하시면은 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하실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발언을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앉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먼저 저희가 투표 진행 절차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지 않고 참관인이나 정당 추천위원회가 보시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요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요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실물 종이 선거인 명부와 관련해서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전투표가 사전 신청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선거인 본인 확인 단계에서 이 종이 된 실물 선거인 명부를 비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종이로 그 많은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중투표를 방지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통합 선거인 명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고 아까 다시 말씀해 주셨죠. 통합 선거인 명부는 한번 투표한 유권자가 다시 다른 곳에 투표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기록이기 때문에 원천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발제하신 교수님이나 토론하신 교수님이나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유권자가 미리 어떤 투표에서 투표를 할지 사전투표를 할지 신고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이 선거에 비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거의 다 모든 지적하시는 문제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1년 번원이지 그런 것들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어떤 제도를 채택할 것인지는 근본적으로 이거 할 때 사전 신청 없이 할 수 있는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선관위가 이 부분이 잘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초체 모두에 말씀드린 거고요. 국회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 제도 내에서 투표용지 아까 인쇄 날인하고 1년 번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투표용지는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선거인의 관리관의 이념을 인쇄해서 교과가 지킨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전 투표는 선거일 투표와 달리 누가 언제 어느 장소에 올지 알 수 없고 특히 본인 확인이나 이 투표용지 교부가 선거일 투표처럼 한 장소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통상 평균 5, 6대 정도 되고 많은 데는 한 사전투표소에서 여러 군데에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전투표를 발급하는 이 과정에서 두 도장을 개인별로 투표용지 나올 때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 숫자가 엄청 많아지겠죠. 하나하나 날인한다는 것은 선거인의 투표 편의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시간 많이 대량도 지체되고 그 도장을 날인하면서 어떤 혼란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 제도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면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서 아까 제가 잘못했다 말씀하셨는데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요점을 보시면은 사전투표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서 인쇄 날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임법에 일탈하지 않았다. 근데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적법한 선거 사무의 관리 기간이 해당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전투표의 경우에 총 방문자 수 내지 대기 시간 이런 걸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관리관의 날인을 인쇄날로 가름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라면서 이걸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관리관의 날인을 인쇄를 날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 등으로 해서 가짜 투표지를 제작하고 또 이걸 투표함에 불법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의혹.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교통 오프라인에서 다층적인 감시 체제가 있고 사전투표 용지 출력 여의가 외부에서 해킹 등으로 할 때는 폐쇄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에 발세문에서 그걸 아시지만 기재된 거 보면은 국가망을 일부 접속해서 임차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표현된 그런 의미로 들려지는 게 있는데 사전투표용지망은 사전투표만을 위해서 별도로 망을 깔아가지고 그것만을 확인해서 이용해서 사전투표를 활용하고 있고 사전투표 바로 전날 최종 모의시하는 걸 하고 사전투표 이틀 기간이 있지요. 요 해당되는 시간 그리고 요 시간에도 인가된 장비 위에는 출력이 아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령 근데 이게 아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걸 자꾸 말씀드렸던 건 아시는데도 그거 말씀드렸던 거는 만에 하나 100번 여러 가지 있어도 해킹에 완벽한 제도라는 건 세상에 그런 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런 해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투표용지가 들은 투표함, 이 실물 투표지하고 그 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대표를 당선인을 바꾸기 위한 대표를 조작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년 번호 말씀을 하셨는데요. 1년 번호도 맥락은 비슷합니다. 사전투표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거의 대기 시간 단축과 유권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절차입니다. 그 일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일 투표지와 1년 번호지 사후적으로 대조할 수 있는데 사전투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인용한 것을 하나만 인용하셨습니다.
위조 용지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1년번호를 투표용지로부터 분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유리한데 바코드 방식의 1년번호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게 비밀 투표를 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이를 떼어낼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1년번호를 절취하고 보관하는 방법 외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한다고 그러면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에서와 검증을 하면서도 이 투표지에 바코드 1년번호를 통해서 위조 여부를 확인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검증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전투표가 딱 종료되면 그 다음날 사전투표 기록이 포함된 명부를 각 90군 선관위마다 읍면동마다 다 출력을 합니다. 그럼 이 출력된 명부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전투표용이 보관되는 영상 그리고 신분증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선거인의 신분증 그리고 선거인들이 자필로 서명한 기록 이것들이 다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후적 검증이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 이 수단이 과거에 우크라이나에서 종료로 돼 있던 게 매체가 증거의 형태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참고로 마무리 잡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아까 발제문에서 이제 그렇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이 외연결정 사례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전자투표입니다. 우리는 종이다 투표, 종이 실물 투표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분증명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취지를 당초에 신분증명서 이미지를 보관한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도록 법에 규정할 당시에 이 입법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고요. 선거일하고 사전투표하고 아니면 사전투표들이 이중투표를 막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했기 때문에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라고 했던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목적이 아니고요. 근데 이거를 마냥 계속 보관하면 물론 개인정보 보호랑 침해 그런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거 투표자 수 관련 어떤 여러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규칙을 제정해서 현재 선거의 30일까지를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선거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분증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만약에 법이 원래 그런 목적 자체가 이 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선거일 투표 마감시까지라 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도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마무리하시죠. 이 해킹 가지고 많이 여기 최근에 이 온라인에서 많이 오해가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쇄망 이게 접속이 온라인 외부에서 접속 가능하다 그래서 해킹이 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할 때 선관위 사무총장님이 국회에서 좀 답변할 때 접속이 된다고 선거 선거 전날하고 선거에 접속이 된다. 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때 접속되는 거는 실제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 발급하는 그 단말기에서 이 폐쇄망으로 된 선거적 통신망에 선거 사전투표를 운영하기 위해서 접속할 때 그때 접속이 된다는 의미이지 외부에서 접속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제가 말에 사전투표 제도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현행 제도가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제도가 어떤 법적 판단과 절차에서 내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먼저 설명드린 거고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가 없겠습니까? 앞서 발제하신 내용이나 또렷한 내용도 그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지적을 감안해서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거부반응에 있어서는 그런 말씀했던 것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절대 단 한 번도 그럴 수도 없고 아예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없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세 분의 토론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토론자 두 분이 말씀하셨고 규제 발표 나온 내용이 우리 이상명 국장님한테는 제대로 그 인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선 실물 증거 자료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근거 자료가 개별적으로 투표지별로 개별적인
검증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고 또 방문도 지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검증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CCTV 이야기를 하는데 이동 과정상의 이 모든 문제는 이동 과정상의 문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몸으로 체험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선관위는 귀담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 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선관위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 자료라는 것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증거 자료 아니에요. 전자 자료 아니에요. 숫자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하는 것은 전자 기록에 의한 흔적이지 행위자의 흔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인 맹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태까지 두 분의 토론자하고 주제 발표자가 구체적으로 지정한 내용에 대한 답이 하나도 나온 바가 없어요. 그 점을 여기까지 합시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돌아가시면 분명히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사무총장까지 그 말씀을 드리세요. 제가 지금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요한 거는 제가 국가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했죠. 그게 뭐냐면 헌법상의 딱 원칙이 두 가지입니다. 공정한 선거입니다. 투명한 선거입니다. 그리고 균등한 평등 선거예요. 왜 사전투표하고 이번투표가 확실히 다른 차별 선거를 용인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국회도 언론이고 선관위도 대답한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명쾌히 앞으로 규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각국이 채택한 바와 같이 모든 개별적인 투표 행위는 실물에 의해서 보통 사람이 검증할 수 있는 제도라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아까 이인호 교수님 말씀하셨죠. 블랙박스 안에서 전자가 남긴 흔적을 보통 사람이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전자 기술자도 제대로 알까 말까한 기록에 전자 기록에 의한 투표 흔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기본적인 문제점이고 이것 때문에 독일의 헌법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로 금치 못합니다. 잠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10년 동안 행안위의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행안위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거 아닙니까? 선관위에 참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아마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한번 실정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이 이야기를 반드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전달해야 됩니다. 행안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때 선관위 당사자 전부 불러놓고 현장 실사 대조 검증해보자 이 말입니다. 블랙박스 안에 근거 자료와 실물 투표지를 차별화될 수 있느냐, 불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느냐, 현장에서 확인해보자 이 말이죠.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은 백날 지금까지 나온 이 평행선은 좁혀질 수가 없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평등선거, 기회평등선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본권 보호종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 대해서 한 번도 문제 제기한 적이 없느냐? 대답이 없느냐? 이게 오늘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제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에 동의하십니다. 지금부터 이 토론회는 일단 끝내겠습니다.